요즘 영화계에는 과거에 잊혀진 사건이나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이른바 무비 저널리즘 시대입니다. 무비 저널리즘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심야 식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어떻게 처음 뵙는 분이 네. 홍대 여신이 여의도까지는 어쩐 일로?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레이디 제인입니다. 지혜 언니가 신혼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나왔습니다. 땜빵? 땜빵일지 뭐 계속 갈지. 계속? 그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걱정이 되는데 이재 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리에 앉으시려면은 보셨죠? 심야 식당 한 번이라도. 네네네. 시그네처 영상이 있어요. 네. 혹시 뭐 짤 같은 거 도는 거 있어요? 있어야지 그 자리에 앉는데. 이지혜 씨 같은 경우는 있었잖아요. 네. 저도 잘 찾아보면 하나쯤은 있을 텐데. 하나쯤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럼요. 저희도 받아들여드릴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그 무비 저널리즘,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말이 이렇게 막 핵심이 되고 이슈가 되는 거죠. 무비 저널리즘. 실제로 뭔가 잘 안 알려졌던, 진상이 잘 안 알려졌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로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오히려 화제가 돼서 현실을 바꿔나가는 부분들도 있고, 네. 현실에서 다시 관심이 막 모여들면서 거기에서 사건 제조사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현실과 영화가 같이 막 움직이면서 뮤비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범자들이라든지 김광석 씨를 다루는 네, 영화라든지. 맞아요. 정권 때문이죠. 정권이 정부권. 언론을 장악하고 네. 할 수 없는 거를 시사로 보도로 했어야 될 부분들이 눌러지니까 이게 나오는 거죠. 다른 나라를 봐도 미국 같은 마이클 모어 감독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부시 정권이 생겼을 때 누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왔고, 최근엔 트럼프 정권 나왔을 때 지금 또 아티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공범자들은 뭐 관객 수가 한 25만 명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독립 영화 같은 경우에는 1만 명만 돼도 성공이다라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데, 흥행이네요. 저수지 게임 같은 경우에는 11만 명이 네. 들었었고, 김광석 같은 경우에는 개봉 초기에 1만 명이 넘게 들었고, 최근에 이제 8만 6만 명 명, 정도. 막 7만 명 이렇게 넘어가는 거 봐서 최근에 정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공모자들 나왔으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요즘에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 네. 이게 요즘에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7년이라는 세월을 문성근 선배는 출연을 못 하셨고. 네, 김명환 씨 같은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하차해버렸잖아요. 연예인이라는 직업 자체가 네.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개가 됐지만 국정을 통해서 댓글 알바들이 공격을 했던 걸로 밝혀졌잖아요. 저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정말 놀라워요. 충격적이죠. 비슷한 경험이 뭐라고 있었는데 나오셨어요? 그때 이제 세월호 유족들이 이제 단식 투쟁을 할 때 이제 보수 성향 집회 그 회원들이 거기 앞에서 먹거리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쓴소리를 남겼었는데 그때 엄청난 공격을 받고 네. 악플이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그 속도와 양이 어. 상상 초월이었어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까? 정치적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치적 발언은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발언을 했을 때 100% 다 지지받을 수는 없어요. 그 지지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쪽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물론 뭐 인신 공격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내 발언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다음에 내 발언한 거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국가가 나서 가지고 뭘 한다 뭐 이러면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런 시간, 이런 그 토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길 바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점점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년 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저희가 없어졌겠죠. 왜 자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섭게. 아니, 정확해서 진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네. 요즘에 가장 또 뜨거운 이슈는 김광석 가수님 가객이었죠. 그 김광석 가수님의 영화를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이런 주장일 수 있다, 하나의 이런 추론일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되고, 그게 팩트 자체는 아직 나오진 않았다. 이것은 사실은 아니다. 네,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기화가 돼서 실제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이거를 뭔가 팩트를 끄집어내서 사실로 밝혀지면 영화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묻혀져 있던 어떤 부분들을 끄집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다른 영화들은 뭐 부정부패나 권력에 대한 어떤 고발이었다면 이 김광석이라는 영화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작자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언론의 기능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상호 기자도 그런 말 했죠. 99%의 심증이 있는데 1%의 그런 물증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가 정말 언론에 생기면은 의혹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러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의혹 제기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제 여론이 알아서 바통을 이어받는 거죠. 아마 이 영화도 그런 기능에 충실을 했던 것 같고 아이가 죽은 게 밝혀졌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게 밝혀졌고 그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던 간 상황이니까요. 월요일 날 그 뉴스에 네. 생방송 뉴스에 서혜순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의구심이 좀 해소가 됐나요? 와, 오히려 네. 더 미궁에 빠져드는 상황이었죠. 저도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하신 저희 같은 부분- 일반인이 봐도 이상한데 진짜 너무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런 심리하고 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딱 느낀 거는 이분이 일단은 좀 이상하다. 왜? 예, 누구나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이상하다. 네. 자세히 좀 보면은 좀 과장되게 웃는 모습들을 보이시고 좀 과장된 손짓을 많이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실제로 죄를 저질렀건 안 저질렀건 간에 일단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스스로 평정심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분의 자기 딸을 표현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엄마랑 자식 간의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애착 관계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생각이 다 비슷하고 그리고 이런 행동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이 팩트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방어한다기보다는 나는 한 사람이 여자이고 지금 너무 다 나를 왜 이렇게 공격하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좀 포인트가 다른 방향으로 방어를 하기에 맞아요.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의혹을 더 낳지 않나. 포인트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추론들을 다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서 가장 잘 아는 분이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들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마녀사냥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약간 본인이라는 게 서혜순 씨 얘기하는 서혜순 거죠? 씨가 네. 그 명확하게 그거를 얘기를 못한 부분이 원래 원인 제공한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사실은 자기가 당당하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임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미움 받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혜순 씨 정말 기회가 되면 저희 연예가 중계랑 정말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주 편하게 정말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널리즘 영화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파고 들어가고 막 해집고 뒤집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가 갖고 있는 시선이 쟤 너무 피곤해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해야 진실이 규명된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조금 더 많이 자리 잡히기를 바라요. 네. 자칫 잘못하면 지금의 무비 저널리즘이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특정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잘못된 걸 짜맞추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곡해시킬 수도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악용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영화 한 편이 사실은 현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저널리즘 영화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또 메모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심야식담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또 네가